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이디어 도출 관련해서 스캠퍼 기법을 학습을 했죠. 그리고 화상 강의 시간에 실제 스캠퍼 기법을 활용해서 아이디어 도출하는 팀별 활동을 해봤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발명 원리를 활용하여 아이디어 도출하기, 분리 원리를 활용하여 아이디어 도출하기 이렇게 두 가지를 강의할 예정이고요. 시간에 따라서 중간에 잘릴 수도 있고 일단 하는 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명 원리를 활용하여 아이디어 도출하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발명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명 원리는 발명 문제에 포함된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된 40가지 핵심 원리고요. 기술적 모순은 우리가 6.2절에서 학습을 했었죠. 기술 시스템의 서로 다른 특성 간의 모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발명 원리는 트리즈의 창시자인 겐리 알츠슐러와 동료들이 전 세계 수백만 건의 특허를 분석하여 도출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현대 모든 발명 문제들이 이러한 발명 원리를 바탕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여전히 이 발명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명 문제에 내포된 모순을 해결하면 기술 시스템의 혁신과 그리고 특허로 연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발명 문제란 뭘까요? 발명 문제는 하나 이상의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을 하면 혁신적인 시스템이라든지 특허 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트리즈도 우리가 6.2절에서 학습을 했었죠. 트리즈는 기술적 또는 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이론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궁금한 학생들은 한번 6.2절을 다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가지 발명 원리가 있는데 실상 40가지 발명 원리를 외우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우리가 이 40가지를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찾아볼 수 있게 만든다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40가지 발명 원리를 쭉 살펴보면 1번 분할, 추출, 국소적 성질, 비대칭, 통합, 다용도, 포개기, 평형추, 사전 반대 조치, 사전 조치, 사전 예방, 높이 맞추기, 반대로 하기, 구형화, 역동성이 있고요. 핵심 내용들은 여기 옆에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6번 초과 또는 부족 조치, 17차원 변경, 18번 기계적 진동, 19번 주기적 작용, 20번 유익한 작용 지속, 21번 고속 처리, 22번 전화 위복, 23번 피드백, 24번 매개체, 25번 셀프 서비스, 26번 복제, 27번 일회용품, 28번 기계 시스템 대체, 그리고 29번 공합 또는 유압 구조물, 30번 유연함 막, 얇은 필름, 31번 구멍, 다공성 물질, 32번 색변경, 33번 동질성, 34번 폐기, 35번 속성 변환, 36번 상전이, 37번 열팽창, 38번 활성화, 산화가속, 39번 비활성화, 불활성 환경, 그리고 40번 복합 재료로 되어 있죠. 자, 여기 40가지 발명 원리 중에 스캠퍼 기법에서 중복되는 내용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외우면 좋고, 안 되면 어떤 걸 정리해 가지고 필요할 때 쭉 보면서 아이디어 도출을 할 때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40가지의 발명 원리를 활용한 아이디어 도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발명 원리는 우리가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는데 활용되는 원리라고 했죠. 그러면 기술적 모순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기술적 모순을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장단점 분석하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장단점을 분석을 먼저 하는 겁니다. 어떤 발명을 위한 기술 시스템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쭉 정리를 하는 거죠. 그 후에 단점, 장점은 유지를 하면서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발명 원리를 활용하여 단점 해결 아이디어 도출하기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발명 원리가 40가지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원리들을 선택해서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장점과 단점을 모두 만족시키고 실제 구현이 가능한 베스트 아이디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내용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최종 아이디어 구체화기죠.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 및 세부 기능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이 최종적인 발명 원리를 활용한 아이디어 도출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발명 원리를 활용한 아이디어 도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40가지 발명 원리가 무엇인지 표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자, 284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40가지의 발명 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발명된 것들을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쭉 해놓은 거죠. 이걸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PPT에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 이걸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발명 원리로 활용한 아이디어 도출 사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례 1은 자판기의 문제 해결하기죠. 자, 자판기의 문제가 뭐였냐면 자, 음료, 커피, 과자 등을 판매하는 자판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편리하지만 지폐를 넣을 때 거슬러 받는 동전이 때로는 성가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을 분석을 합니다. 기술적 모순을 찾기 위해서요. 그래서 자판기의 장점은 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손쉽게 우리가 음료 등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거슬러 받는 동전이 성가시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쭉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지폐를 사용하면 장점은 음료나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할 수 있고 단점은 동전, 반환, 거스름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전 반환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발명 원리 40가지 중에서 쭉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동전 반환이 문제가 됐는데 이 동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장점이 되는 발명 원리를 찾아야겠죠. 자, 그러면 40가지의 발명 원리 중에서 아까 말한 거스름돈 문제를 장점으로 바꿔줄 수 있는 원리들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시에서 찾은 게 지금 28번 기계 시스템 대체, 6번 다용도, 22번 전화 이복이죠. 그래서 28번 기술 시스템 대체는 현금 대신 체크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라고 하면 거죠. 그러면 이제 거스름돈이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6번 다용도 거스름돈에 맞는 학용품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22번 전화이복 거스름돈을 기부할 수 있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단점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쭉 도출했죠. 그 후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최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주어진 3개의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베스트 아이디어를 선택을 하고 이걸 구체화시키기 위한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전화위복 원리를 활용하여 자판기의 단점을 해결한 아이디어를 최종 아이디어로 선정을 했네요.
그래서 거스름돈을 기부할 수 있게 하는 자판기를 개발을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또 22번이 최고의 방법은 아닐 수도 있죠. 실제로 우리가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건 28번이죠. 사실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자판기가 많이 나와 있죠.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정답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례 2는 우산의 문제 해결하기죠. 자, 우산의 문제가 뭐냐? 테이크아웃 컵에 담은 커피나 음료를 걸어다니면서 마시고 나는데 비가 오면 참 난감하다입니다. 우산을 쓰고 가는데 커피를 들고 가면서 마시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기술적 모순을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우산의 장단점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비를 피할 수 있다가 되겠고 단점은 테이크아웃 컵을 들기가 불편하다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함 장점이고요. 단점은 컵 들기가 불편함. 그래서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해야겠죠. 그래서 40가지의 발명 원리 중에서 이러한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예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컵을 들기 불편한데 컵 들기 편리한 우산이 필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40가지 중에서 지금 예시에서는 2번 추출, 3번 국소적 성질, 15번 역동성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도출을 했네요. 추출은 손잡이를 없애고 우산의 천 부분을 어깨에 거칠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3번 국소적 성질은 손잡이를 컵홀더 모양으로 변경한다. 15번 역동성은 손잡이를 어깨에 감을 수 있게 만든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을 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를 해야겠죠. 이 예시에서는 우산 손잡이를 컵홀더 모양으로 만드는 3번 국소적 성질이라는 발명 원리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채택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구현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우산들이 나왔죠. 컵홀더 우산, 이렇게 컵을 끼울 수 있는 홀더 우산, 그 다음에 어깨에 감는 우산, 그 다음에 어깨에 걸치는 우산 등이 나왔고요.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 결혼식장 생화장식의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결혼식장을 생화로 장식하면 아름답지만 결혼식이 끝난 후 버려지는 생화는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배출 문제를 유발한다. 이죠. 실제로 결혼식장에서 이 생화로 장식을 하면 돈을 다 지불을 하고 이걸 산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한번 꾸며놓으면 그 예식장에 쓰는 사람들이 계속 그 돈을 내면서 다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예식장에 만약에 3명의 커플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그 3사람은 이거를 돈을 나눠서 내는 게 아니고 이에 대한 돈을 다 일일이 내고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꽃들은 나중에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발명 원리를 적용을 해보자는 거네요. 자, 먼저 장단점 분석하기죠. 결혼식장 생화장식의 장단점을 분석합니다. 장점은 아름답다. 장식을 생화로 하면 더 아름답다고 하네요. 그리고 단점은 자원 낭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자원 낭비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도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자원을 재활용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재활용하기 위한 발명 원리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26번 복제와 34번 폐기 재생을 적용을 하는 아이디어를 도출을 했네요. 자, 26번 복제 같은 경우는 생화 대신 조화로 장식한다. 그리고 34번은 결혼식이 끝난 후 생화를 수거하여 비료로 사용한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후 생화를 필요한 곳에 기부한다가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3단계에서 최종 아이디어를 선택을 하고 구체화를 하죠. 여기서는 지금 폐기 재생 원리를 활용하여 결혼식장 생화장식의 문제를 해결을 했네요.
그래서 결혼식 후 생활을 기부를 하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나 부모님들께 이 꽃을 선물하는 거를 최종 아이디어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사례, 지하철 손잡이의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지하철의 손잡이는 170에서 177cm 정도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키가 작은 사람이나 어린이가 잡기에는 너무 높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장단점을 분석을 합니다. 자, 지하철 손잡이의 장점은 키가 큰 사람이 잡기에는 편리하다. 단점은 키가 작은 사람이 잡기에 불편하다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이게 모순을 나타내는 그림이죠. 그래서 기존 높이로 손잡이를 설치하면 장신들은 편리하지만 단신은 불편하다. 그래서 이 단신이 불편한 문제점을 장점으로 어떻게 돌리기 위해서 발명 원리를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단신이 편리한 어떤 손잡이를 만들 수 있는 발명 원리가 어떤 게 있는지 40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12번 높이 맞추기, 15번 역동성, 25번 셀프 서비스를 발명 원리로 채택을 해서 아이디어를 도출을 했네요. 12번 높이 맞추기는 키가 작은 사람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낮은 높이의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한다. 그리고 15번 역동성은 손잡이의 길이가 고정되지 않고 길어지거나 짧아지게 만든다. 그 다음에 25번 셀프 서비스는 손잡이에 센서를 부착하여 사람의 키에 따라 손잡이의 길이가 자동으로 조절되게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아이디어가 도출이 됐고 최종적으로 3단계에서 아이디어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높이 맞추기 원리를 활용하여 지하철 손잡이의 단점을 해결한 아이디어를 채택을 했네요. 12번 이거죠. 키 작은 사람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낮은 높이의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한다. 그래서 버스에 이렇게 손잡이 길이를 다르게 설치를 하는 거죠.